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바이오스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제품명을 치시면 들어가면은 서포트 바이오스 3월 23일자로 악에사 1.0.0.6 버전이 나왔는데요. 테스트 해보니 별다른 건 없고 메모리 지원만 추가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메모리가 없어서 이것도 테스트 해볼 수는 없었고요. 아무튼 기능이 하나 추가된 것 같아서 다운로드 하시고 이거 압축 푸셔가지고 어, 안쪽에 있는 파일 중에 이렇게 F8A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거를 F8A는 얘입니다. 그 모델마다 좀 달라요. 모델마다 이제 넘버링이 좀 다른데 아무튼 요걸로 끝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담아두고 특히 그 FAT32, PET32 모델 파일 시스템을 가진 USB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PET32인 디스크에다가 넣는 게 업데이트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USB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루트에다가 이걸 옮겨 놨습니다. 압축 풀고 거기서 확장자를 얘를 가지고 있는 애를 하나를 여기다 담아두고 업데이트를 큐플래시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부팅할 때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바이오스 진입하시면은 여기 큐플래시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업데이트 그러고 나서 여기서 디스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뭔지 모르죠? 일단 지금 A라고 잡힌 게 제가 USB 디스크라서 루트에 여기가 바로 루트가 나오니까 여기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서 이걸 누르고 엔터에서 여기서 yes 누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그리고 한참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패스 32가 아닌 경우는 여기서 이제 파일 선택하고 업데이트 하기 눌렀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일 시스템 패스 32인 USB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고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건 이따 한번 다시 보고요.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서 다른 기능은 잘 모르겠고 요거 한번 볼게요.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라이드 엔핸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PBO 엔핸스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5개 부트 레벨을 제공한대요. 그게 80, 90, 70도, 90, 80, 70도의 CPU 온도를 타겟팅해서 부트 레벨을 5개로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온도 리밋하고 부스트 레벨 컨비네이션이 좀 더 높은 CPU 프리퀀시를 도달하게 해준다 이런 건데 근데 아마 CPU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5개 해가 총 15개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능은 뭐냐면
여기서 PBO에서 스로틀링을 예를 들어 90도 그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올코어로 네거티브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앞에 있는 숫자 90도, 80도, 70도가 여기서 스로틀링 리밋 뭐 얘를 90 혹은 80 혹은 70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벨 1, 2, 3, 4, 5 1, 2, 3, 4, 5는 커브 옵티마이저 올코어 네거티브 레벨 1인 경우에 10, 2인 경우 20, 3인 경우 3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4인 경우 40, 5인 경우 50.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CPU가 커브 옵티마이저가 이 정도는 안 들어가는데 제 CPU가 커브 옵티마이저 50이 안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레벨 5를 선택한다. 이러고 나서 부팅 하잖아요. 그럼 부팅이 안 됩니다.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시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쓰고 있는 CPU가 그 CCD 두 개 중에 하나가 25 정도 들어가요. 다른 하나는 30, 뭐 30에서 35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레벨 3를 하면 부팅 가능하긴 한데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레벨 2를 적용할 겁니다. 레벨 2. 권장 사항은요. 제가 7700X랑 7950X랑 7950X3D를 써봤어요. 그리고 집에 7600도 있긴 한데 아직 안 써봤는데 보통 CCD 하나짜리를 쓰시는 분은 커브 옵티마이저 20, 30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더 높은 값은 시도해 보실 분 있으시면 시도해 보세요. 더 높은 값도 될 수도 있어요. 한 40 정도? 그러니까 레벨 4, 2, 3, 4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CCD 한 개짜리면. 그 다음에 CCD 두 개 제품 7950X 혹은 7900X 정도 혹은 7900 쓰시는 분은 생각보다 커브 옵티마이저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CCD가 커브 옵티마이저 생각보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벨 1 또는 레벨 2로 쓰셔야 됩니다. 거의 레벨 1을 권장해요, 저는. CCD 두 개짜리. 그 다음에 3D 모델 7950X 3D 모델을 쓰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1, 2 정도 권장하고요. 그 대신 3D 모델 1, 2, 3까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근데 이제 3D 모델은 레벨 2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CCD 두 개짜리 790X, 7900X, 그 다음에 7900 모델은 레벨 1을 권장해요. 3D 모델보다 더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거의 CPU의 수율과 관련돼 있어요. CPU의 수율과 관련돼 있는데 대개 CCD 두 개 제품에 들어가는 게 수율이 클럭이 제일 높이 터지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 제일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D 모델이 좀 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CCD 한 개짜리 7600, 7700, 7700X, 7600X가 좀 더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레벨 3 정도 권장하고요. 제가 권장하는 레벨에서 좀 더 높은 값을 써보실 분들은 항상 시머스 클리어하는 방법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좀 이제 난 잘 모르겠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레벨 1 쓰세요. 1. 아무튼 저는 레벨 2로 70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많이 수정이 됐네. 잠깐만. 다시. 됐지. 제 기억으로는 7950X3D 모델 말고요. 일반 CPU를 꼽았을 때 이 옵션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790X3D를 꼽았을 때 이 옵션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원클릭으로 온도 제어랑 커브 옵티마이저를 원클릭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오버클럭이에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이용한 오버클럭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오버클럭에 관련된 뭔가를 할 때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은 시모스 클리어 버튼을 제공하는 메인보드를 쓰면 가장 좋고요. 근데 시모스 클리어하는 버튼을 제공하지 않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분들이 배터리, 동그란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뭐 어느새 일일이 빼고 있어요. 자, 부팅 됐고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의 모든 보드에 없는 보드도 있을까 모르겠네. 저는 최근 메인보드는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모든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매뉴얼로 설명을 할까? 매뉴얼이 있거든요. 자, 여기 매뉴얼에서 시모스 이렇게 치면은 뭐가 나옵니다. 여기 있다. 보이세요 여기? CLR 언더바 CMOS 이게 나타나는 게 요 밑에 있는 요 두 개짜리인데요. 좀만 더 내려볼게요. 이거는 내부 커넥터 설명에 보면 요런 게 항상 있어요. 이 위치를 찾아볼 겁니다. 22번. 자, 매뉴얼에 항상 이런 게 있을 거예요. CLR, CMOS. 클리어 시모스예요. 클리어 시모스인데 두 개짜리 핀이에요. 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요 위치에 두 개짜리 이렇게 생긴 핀이 있을 건데 요 핀을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금속으로 두 개의 핀을 딱 갖다 대고 몇 초 누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써 있죠. 인텔과 다르게 AMD 보드에서는 파워가 꺼진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파워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겁니다. 파워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소 리셋을 이거를 한번 한 이후에 리셋이나 재부팅을 하면 그제서야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다 드라이버 갖다 대고 뭐 할 거면은 그냥 끄세요. 컴퓨터 끄고 파워도 끄고 이거 파워 끄란 소리예요. 전원 코드 플러그 뽑으라는 게. 파워도 끄고 나서 여기다 갖다 대고 나서 다시 키는 게 FM입니다. FM. 그러면은 이제 시모스 클리어가 되면서 초기화가 될 거예요. 굳이 배터리까지 안 빼도 됩니다. 배터리까지 안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여기 보시면 F 패널이라고 13번 요게 이제 그 케이스 PC 케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 스위치랑 리셋 스위치 등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리셋 스위치가 항상 위치가 여기입니다. 모든 보드 다 똑같아요. 제일 왼쪽에 아래에 세 번째, 네 번째 핀이 리셋 스위치거든요. 요거를 빼가지고 요걸 빼서 시모스 클리어에 꼽으면요. 그러면 리셋 버튼으로 시모스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셋 스위치를 항상 시모스 클리어에 꼽아 놓고 그 다음에 그 PC 끄는 거는 그냥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요. PC 끌 때는 전원을 꺼버리고 리셋 버튼 누르고 전원 껐다 키면은 시모스 클리어가 돼요. 이거를 빼가지고 여기다 꼽으면 요 위에다가 보통 이 F 패널 근처에 있을 겁니다. 시모스 클리어 2핀 점퍼가 이 두 개가 항상 이 F 패널 근처에 있을 거니까요. 근처 어딘가 있어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다 적혀 있어요. 여기 CRL 아니 CLR CMOS라고 어딘가 적혀 있고 그 적혀 있는 글씨 제일 가까운 두 개짜리 점퍼가 시모스 클리어 점퍼입니다. 옆에 있을 때도 있고요. 위에 있을 때도 있어요.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 꼭 숙지하셔서 시도하시고요. 아무튼 그럼 잘 적용됐는지 볼게요. 라이젠 마스터를 키면은 여기에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 내역이 나옵니다. 올코어 마이너스 20 적용이 됐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쿨러는 Z06D 쿨러 펜타웨이브의 Z06D 쿨러고요. 거의 RC1800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는 쿨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내 상온은 20.2도, 날씨가 좀 춥네요. 성능은 36,594. 이게 정확히 피탁에 맞췄을 경우에 37,000점 넘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25 정도의 수율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제 PC에서는 마이너스 30도 부팅이 되고 시네벤치도 잘 돌아가요. 마이너스 30으로 했을 경우에 37,000점 이상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굳이 마이너스 30을 안 하는 이유는 좀 보수적으로 쓰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부팅만 잘 되고 시네벤치 잘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제가 30 놓고 배틀그라운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셧다운 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좀 뭐 CPU에 민감한 프로그램 돌릴 때. 그래서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권장드려요. 3D 모델은 마이너스 20 내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레벨 1 내지 레벨 2를 쓰길 권장드려요. 성능은 이게 디폴트 상태에서 35,000대가 나와요. 한 1000점 정도 올랐고 온도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다시 온도 보여드릴게요. 온도 70을 넘지 않습니다. 살짝 넘어가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온도는 계속 유지합니다. TDC를 다 쓰질 않아요. 온도에 이미 리밋이 걸려버려서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이 스로틀링 리밋 기능을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 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서 권장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시네벤치에서는 온도 제어를 잘 해주는데
게임에서 온도 조절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TDC로 시네벤치 온도나 이런 작업 온도는 TDC로 제한을 하고 게이밍 온도는 클럭을 낮추시라 이렇게 안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로 게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제어를 합니다. 플러스 5도 정도 올라가요. 게임을 돌리면은 물론 게임이 부하량이 적으면은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갈 건데 부하량이 높아도 제가 배틀그라운드 돌려봤는데 한 75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뜨려요, 온도를. 그래서 생각보다 잘 동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능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한 5도 정도 뻥튀기 된다라고 생각하고 온도 리밋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80으로 설정을 하면 85도까지 올라가겠죠? 70으로 설정하면 7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스로틀링 기준을 넘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클럭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럭이 좀 출렁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게 게이밍 성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정한 지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클럭이 출렁출렁거린다 싶으면 이걸로 말고 제가 안내했던 것처럼 클럭을 눌러가지고 온도 제어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거와 관련된 방법은 제 영상에 이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공랭 쿨러 가지고 뭐 이것저것 테스트한 거 있어요. 뭐 기쿨도 달고 뭐 레이스 프리즘 달고 뭐 이렇게 올린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말고 다른 기능들 개선된 거 있나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 몇 개 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하나도 반영 안 됐고, 제가 원래는 그쪽 RD팀의 다이렉트로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걔네랑 좀 뭐 아이돌 온다 근데 왜 이렇게 낮지? 걔네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요새는 기가바이트 코리아 이사님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정 안 된다 싶으면 또 직접 메일을 써야 되긴 한데, 온도는 CCD 기준으로 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CCD 온도 기준으로 30도 전후면은 마운트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보통은 요게 온도가 더 튀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온이 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요새 춥죠.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3월 말인데 어제 저녁에는 16도, 온도계가 16도로 가리키더라고요. 무슨 겨울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능 뭐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써보세요. 뭐 간단하게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했던 것처럼 너무 무리해서 적용하지 마시고요. 무리해서 적용하면 한 뎁스 정도 높이면 부팅 정도는 될 건데, 부팅 되는 거랑 실사용 가능한 건 또 틀려요. 달라요. 부팅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네벤치 한 30분 내지 1시간씩 돌려보시고요. 얘도 어떻게 보면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안정화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레벨 4부터는 저도 부팅이 안 돼요. 이 시스템에서. 꼭 안정화 과정을 가지고 난 다음에 쓰시길 바라고. 이게 안정적인 값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로고 보세요. 로고 좀 작아졌죠? 로고 작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혹시 완전 생초 보여가지고 안 좋아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시네벤치 이거 R23 버전 다운받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한 바퀴 다 돌아가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점수가 왜 아까보다 더 안 나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네. 아무튼 계속 설명드리면 요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 어드밴스 벤치마크를 체크하세요. 이거 체크하면은 요런 게 튀어나와요. 여기서 30분 고르시고 돌리세요. 돌리다가 멈추거나 셧다운 나거나 재부팅 되거나 뭐 이러면은 더 낮은 값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를 못해도 1시간 이상 돌리세요. 1시간 이상 돌리시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중요하지 않은 작업 위주로 실사용 테스트를 하세요. 중요한 작업은 좀 리스크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작업, 뭐 게임 같은 거 하셔가지고 뭐 하다가 갑자기 픽 하고 꺼진다거나 게임이 갑자기 튕긴다거나 하시면 좀 더 낮은 값을 쓰시고, 뭐 실사용 테스트 뭐 한 일주일 정도 하셔가지고 이상 없다 그러면은 그냥 쓰셔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이상 돌리세요. 30분씩 2번 내지 3번 뭐 이렇게 2번 이상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 기능 소개 정도 드렸고 그거 외에 별로 달라진 건 없네요. 아무튼 바이오스 업데이트 돼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